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데이 20이 되겠고요. 새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까치까치 설날은 설까치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어색하다 이거요. 죄송합니다. 유머가 아주 막 나갔습니다. 설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동풀을 진행해야 되니까 또 빡시게 또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소화설비의 종류에서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됐는데요. 자, 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 봅시다. 자,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있는데 여기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을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프링클러, 에스핀 스프링클러에 스프링클러는 제외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진 설계 대상이 된다는 점. 세 번째 보면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라든지 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있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얘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는 것은 내진 설계 대상이 된다는 점, 스프링클 해내지 않는다는 점. 또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강하액 소화 설비 있죠. 강하액 소화 설비라든지 가스계 소화 설비 전부 다 뭐 CO2 소화 설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물분무 등이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는 아닐 것 같고요. 자동 소화 장치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내 소환 설비가 아니니까 포도 포함이 되겠죠. 기역, 디귿, 미음이래서 답 몇 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문제가 되는데요. 2번 문제는 CO2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CO 전반에 물어본 건데요. 사실 처음에는 CO2 소화 약제만 내가 물어볼라 했었는데 그건 조금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CO2 소화 설비 전반에 물어봤습니다. CO2 약제는 불소, 염소, 브롬, 탄화수소인 메탄, 에탄의 수소 원자 치환시켜 제조하는 물질인데 얘는 뭐냐면 할론 화합물이 되겠죠. 할론 약제입니다. 할론 약제가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CO2는 완전 연소대 생능 물질로서 불연성 물질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3종 분말, 3종은 NH4H2PO4입니다. 물론 3종을 열분하면 180도일 때는 오수 인산이 나오지만 360도가 되면 NH3 플러스 HPO3 플러스 H2가 되죠. 그래서 CO2는 나오지 않습니다. CO2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N은 하나, H는 6개니까 3개 하나, 3개에서 합분 몇 개? 6개 되겠죠. P는 하나, 오케이. O는 몇 개? 4개, 3개 하나에서 맞습니다. 합은 맞다. 반응과 생성 합은 똑같죠. 여기 메타인산 때문에 뭐다? 메타인산 때문에 P막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틀렸고요. H2가 나오는 거고요. CO2는 공기보다 약간 가벼운 게 아니라 CO2는 공기보다 몇 배 무겁냐면 1.52배 무겁습니다. 29분의 CO2가 되는데 이거를 29분의 뭐냐면 12 플러스 16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29분의 44가 됩니다. 그래서 1.52배 무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설명인데요. 재난관리법 문제인데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또 상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문화진흥인데 안전문화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문화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죠? 훈련도 하는 것을 안전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안전문화진흥이 됩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안전문화는 말씀드렸죠. 안전문화는 교육, 훈련, 홍보 세 가지를 안전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및 안전훈련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준해야 한다. 맞습니다. 국가는 매년 11월 자 만약에 4월 여기 매치돼요. 16일 나와 있죠. 5월 25일이 있죠. 매월 4일이 있는데 4월 16일은 세월호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날이 맞습니다. 5월 25일은 뭡니까? 얘는 방제의 날이 됩니다. 6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국무총리는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는 안전관리 헌장을 제정 공시해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면요.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요. 자, 또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자, 또 국무총리는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일 때, 자, 범정부적 차원일 때라든지 이때 범정부적 차원일 때는 중앙안전 대책 본부의 본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지만 범정부 차원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 요청할 때는 될 수 있는 거죠. 또 국무총리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도 5년만 수립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국민 즉 안전 관리 헌장을 재정 고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걸 봤고요. 물론 기본계획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재난관리법상의 기본계획입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보면 재난지수 조사 항목 공표 절차 필요한 사항은 여기가 좀 어렵죠. 대령에 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19 법률상에 대해서 간로에 들어갈 말을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테러 및 그 밖에 위급한이냐 긴급한이냐는 건데요. 위급한 상에서 119 구조 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 구급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하며 삶의 질이 향상을 이바지한 목적을 합니다. 답 몇 번?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인데 분진 폭발의 조건이 있죠. 조건도 4가지가 있고 영향 인자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분진 폭발인데 물론 분진 폭발의 조건도 4가지가 있어요. 가연성, 미분 상태, 공기와 교반과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저망원의 존재가 됩니다. 영향 인자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분, 미세한 분말에 대합니다. 76 마이크로메타 이하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입도가 똑같다면 형태인데 자, 이 미분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분은 입도를 할 수 있죠. 입도는 어떨수록 할수 입도는 미세할수록이 됩니다. 입도가 똑같다면 형태인데 형태는 구상보다는 침상부 편편에 저하가 발생된다. 그 다음 수분은 원칙은 억제된다. 자, 그러나 금속분은 예외로 수분이 있으면 폭발력이 증가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4번째는 화학적 성질이죠. 화학적 성질이 어떨수록 복잡할수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진 폭발은 얘는 기상 폭발이 됩니다. 기상 폭발은 기체 중에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응상은 응가예요. 액체와 고체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분진은 화학적 폭발 중에 산화 폭발이 되는 겁니다. 산화 폭발은 가스 분진 분모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분진과 가스 폭발의 비교는 많이 했죠. 분진에서 가스 비교를 보면 vs 가스입니다. 최소 점화 에너지는 얘가 더 작아요. 그러면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완전수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균일하지 못해요. 얘는 불균일한 거죠, 사실. 그래서 교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혼합되어 있으면 1차로 끝나겠지만 1차, 2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CO 발생량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균일해서. 그죠? 그래서 얘는 파괴력은 얘가 더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폭발할 때는 가스가 더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부터 봅니다. 조건은 가연성, 미분, 공기호반, 운동, 조만존재 맞습니다. 미세한 고체로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응상이 아니면 기상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수분은 폭발력 감소되는 게 맞습니다. 금속 분진이니까 폭발력 증가됩니다. 에너지, 발생 에너지 파괴력은 가스 폭발에 비해서 작다. 가스 폭발이 더 큽니다. 왜냐면 얘는 1차 폭발도 있고 2차 폭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CO량도 더 많이 발생됩니다. 자, 6번 문제 봅니다. 기계포에 대해 나와 있는데 기계포는 일반적으로 기계포는 혼합 장치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펌프 프로포셔널, 라인 프로포셔널, 프레저 프로포셔널, 사이드 프로포셔널 있는데 펌프 프로포셔널은 주로 이제 펌프 차에 쓰이는 거고요. 주로 농도 조절 밸브가 나옵니다. 라인 프로포셔널은 벤출이라는 벤작용이 나오는 거고요. 주로 위험 제조 숫자에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저 프로포셔널이라는 것은 벤출이라는 벤작용과 펌프 가압수, 위험을 제조 중간자에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입니다.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이라는 것은 압입기 펌프 2대가 나오는 거죠. 800리터 이상 쓰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일정한 유량에 비례해서 혼합한다는 거고요. 일정한 양을 혼합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비례, 두 번째는 정량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분말 약재 중에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분말은 일종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종에 중요한 것은 얘는 일종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일종은 NaHCO3가 된다는 점, 일종은 색깔은 백색이라는 점, 일종은 당연히 BC급이라는 점, 가장 중요한 비누화 작용입니다. 식용유 화재에 제일
적합하다. 이 1종이 됩니다. 자, 2종의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 2종은 KHCO3가 됩니다. 1종보다는 물론 소화성이 우수합니다. 색깔은 담자색, 또 얘는 보라색, 고구마색이라 할 수 있고요. 2종은 열분해하면 물론 1종도 2종 똑같아요. 두 개 다 열분해하면 H2와 플러스 CO2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열분해했을 때 마지막에 자 또한 2종은 1종은 성능이 우수한 거고요. 2종일 때는 주로 BC급 똑같습니다. BC급이 되는 거고요. 자 2종은 또한 일반적으로 1종보다는 또 우수하지만 2종일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색깔이 담자색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뭐 담회색이라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물론 2종과 나중에 요소 플러스하게 4종이 될 수 있고요. 자, 3종이 됩니다. 3종인데요. 3종은 자, NH4H2PO4가 되겠고 얘는 다몽색이 됩니다. 얘는 분홍색이 될 수 있고요. 얘는 ABC급. 그죠? 이거. 또 1분해 했을 때 메타인산이 나와서 얘는 A급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4종은 뭐다? 소화성이 제일 우수한 거고 4종일 때는 얘는 물론 뭐가 나오잖아요. CO2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4종은 뭐가 나오지 않냐면 4종은 H2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물론 4종은 회색이 됩니다. 소화 성능은 제일 우수한 거죠. 우수하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B식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장 우수한 건 몇 종? 4종이 됩니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이어보시면 자, 조사의 특징인데 조사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재 조사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인이냐 피해냐 요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하재 조사 규정에 대해서 규정상의 대형 하재냐 중요 하재냐 뭐 특수 하재냐 구별도 중요합니다. 또 조사 규정상에 뭐냐면 전소냐 또 반소냐 부분소냐도 중요한 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 규정상의 정의가 나와요. 발화가 뭐냐, 감식이 뭐냐 이런 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조사는 강보현, 신정안, 그죠? 푸가 됩니다. 강제성, 보존성, 현장성, 신속성, 정밀과학성, 안정성, 프리즘식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소방 조직의 특징과 약간 업무적 특성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일가 위진 손상이 있는 거죠, 그죠? 현대 일가 소방 업무의 특성은 현대 일가 위신 결전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 일가 위신 결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업무에 대한 특성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폭발에 대해서 물리적 폭발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산화폭발은 화학적이 되는 거고요. 금속선, 전이폭발, 화학적인 물리적 차이는 물리적이라는 것은 용기 파이어리즈로 이룰 수 있는 거고요. 화학적은 좀 화염이 동반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 됩니다. 산화폭발은 화학적 폭발 중 하나입니다. 화학적 폭발 안에 보면 산화가 있고요. 자, 화학적 폭발 안에 보면 이 업무 특성은 또 제가 적어줘야 되겠죠. 아마 또 제 수업 듣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현장성이 있고요. 대기성이 있고요. 일체성이 있고요. 가회성이라는 게 있고요. 가회성은 비상시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위험성이 있고요. 하재 현장 우리가 조금 1차 대응제 위험해야 되겠죠. 위험성이 좀 존재합니다. 신속성이 좀 중요하고요. 자, 결과성이 있고요. 사망자 몇 명이냐 중요하죠. 전문성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화학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학적은 산화폭발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산화폭발이 있고 분해폭발이 있고요. 그 다음 중화폭발이 있겠죠. 산화폭발은 가스, 분진, 그 다음에 분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0번 문제입니다. 방염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방염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방염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방염 대상. 자, 방염에서 중요한 부분은 방염 대상. 그 다음에 기준. 그 다음에 물품. 이 정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상은 아파트와 수영장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방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준은 잔염은 몇 초다. 잔염은 20초. 잔지는 몇 초? 잔시는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제곱센티미터 이내. 길이 20cm 이내. 습지는 3매 이상. 영리 밀도는 최대 400 이하가 되는 거고요. 물품은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막판, 스커트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막, 무대막, 합판, 스크린, 커튼, 카페트, 종이벽지 2mm 미만 제외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리며 20초 이내, 접촉 개수 3회 이상, 탄화 면적 50제곱미터 이내, 길이 20m 이내,
나머진 다 이내지만 얘만 이상이 되는 거고요.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물론 단란점, 유흥점, 노련습장은 침구류는 아니고 소파 의자는 뭐다 설치해야 되지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침구류 소파 의자를 본부장성에 건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명절인데 또 잘 보내시고 또 명절이 오히려 또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계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막판 스커트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